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대체불가 토크의 진행을 맡은 황보라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투자에 돌입할 시기인 만큼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죠. 여전히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대체불가 토크를 통해 앞서 다뤘던 리츠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사 담당자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차은호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리츠사업부문 차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께서는 유튜브 채널 촬영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주어진 만큼 도움이 되는 콘텐츠 많이 전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오 좋습니다. 주종목인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매니저님의 의견과 또 다양한 노하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체불가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매니저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것들을 함께 풀어보고 글로벌 리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동향들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리츠로 이행시 하기입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리워드 확실한 안정적인 투자 상품 리츠. 오, 좋은데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까지 나왔습니다. 센스 넘치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하신 건가요? 혹시나 해서 준비해두긴 했는데 실제로 시킬지는 몰랐는데.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매니저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 이 리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 투자 기회 제공, 둘째는 부동산의 유동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리츠 회사를 통해 큰 투자액이 필요한 부동산을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나아가 직접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투자 시장의 거시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리츠를 통해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고 나아가 재무 구조 또한 개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 간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리츠 회사 활성화를 통해 제반 산업 발전에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부동산 투자 및 소유한 주체의 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미 펀드를 통해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은 저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운용 능력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유동성, 환급성이 더해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츠가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상장 리츠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상장 리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언제든 매매가 가능한데요. 주식은 사업을 하는 일반 기업이 발행한 투자로서 기업의 경영성과나 성과망에 따라 형성된 주식 가격과 배당에 의한 수익을 보는 것이고요. 반면 리츠는 각종 산업군에서 기업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등의 부동산이나 개인이 임대 중인 다양한 부동산 자산들에 대해서 리츠 회사가 발행한 국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투자자는 임대 수익을 기본으로 하는 배당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쯤에서 구독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난 대체 뭐야 리츠편 영상 댓글로 박준경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리츠를 살펴보시려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리츠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상품명과 함께 리츠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국내 리츠 시장과 관련된 통계도 제공하고 있어서 참고하시기 좋을 겁니다. 네, 구독자 댓글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준경님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탄탄하게 자리 잡은 해외 리츠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리츠 투자란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을까요?
네, 미국 리츠 시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경우 리츠가 1960년대 처음 도입된 이래 오랜 시간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1970년대부터 2019년 11월까지 미국의 상장 리츠 평균 수익률은 11.83%에 달합니다. 또한 미국의 상장 리츠는 글로벌 IPO 시장의 65.7%를 차지할 만큼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독보적인 편입니다. 미국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와 대표적인 회사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미국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는 단연코 오피스입니다. 미국의 오피스 리츠는 시가총액이 무려 1680억 달러에 이를 만큼 방대합니다. 배당 수익률 또한 3.3%로 양호한 편이고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은 무려 14.5%로서 뛰어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생명과학 및 기술산업 임차인에게 임대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알렉산드리아 Real Estate Equity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210여 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의 대다수가 연구소나 실험실에 대한 소요가 높은 버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 사태로 주목받는 제약, 바이오 기업에 특화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0년 말 기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9%에 달합니다. 다우지수 5년 평균이 13%이고 미국 예금 금리가 0.8%에 비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커머스와 물류센터 등에 대한 투자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고 들었는데요. 이 미국 리츠 시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류센터를 비롯한 산업용 부동산은 미국 리츠 시장에서도 주요 섹터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리츠 시장에서 산업용 부동산은 시가총액이 약 2,720억 달러로 배당 수익률은 4%, 연초 대비 수익률은 25.5%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줍니다. 만약 최근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막대한 수익률을 기록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센터 리츠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롤로지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물류 리츠 기업으로 대륙별 다양한 국가의 물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5,100개의 기업들이 프롤로지스가 소유 중인 물류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실률이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업 호조에 따라 수익성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고 5년 평균 수익률이 약 23.3%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 리츠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오늘 다른 부분 중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투자하실 때는 해당 리츠가 어떤 부동산 자산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임대 중인 기업들이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스터디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산업군이 발전해야 관련 기업들에 의한 공실률도 낮아지고 동시에 임대 수익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 리츠의 경우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만큼 주가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겠죠?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상품이 보통주인지 또는 우선주인지, 만약 우선주라면 누적으로 배당 수익 등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흐름과 개별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리츠는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동산은 물가 방어적인 자산이고 일반적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갖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 리츠의 단기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변동폭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 들으니 리츠 투자에 대한 막막함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가뭄 속 단비 같은 상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지는 기분이네요. 리츠 시장이 활기를 띠는 만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 리츠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죠,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리츠 사업 부문에서도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상품 출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 상품에 대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고생하신 매니저님을 위해 제가 소소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어떤 거냐면요. 바로 리츠 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출하실 때 하나씩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소감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앞으로 가능성이 기대되는 부동산 리츠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인사이트들이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대체불가 토크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찾아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